랭캐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역시 우리 증시도 빠질 수밖에 없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빠집니다만 코스피가 잘 견딥니다. 아직도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역시 삼성전자 오늘도 새로운 기록을 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도 또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장기간 연휴에 들어가면서 숨고르나 싶었는데 코스피가 지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는 고점은 계속해서 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죠. 맞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우리는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랭킹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로 있죠. 그렇습니다.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200-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로도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아마 지금쯤이면 포트폴리오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신규 매수 문의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새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살까 말까 망설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께 진단 한번 받아보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채팅창 인사부터 들어볼게요. 네. 갑자기 행운의 여신님이 왜 창호행에게는 인사를 안 합니까? 누가요? 누가 안 하셨어요? 위에 안 하셨어요? 카야마 찐빵님 예. 수지행 안녕하세요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래요. 창호행거님도 인사해주세요. 근데 위에 또 프렌님은 창호수지행 질 명절려라고 또 바로 꼽아주셨거든요. 네. 로즈님 오셨고요. 그리고 닷조아님은 이게 우와. 사실 인사보다 더 반가워요. 네. 이틀 만에 계좌를 보니까 또 수익이 늘어있군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정도 말고는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 본 분들도 최근에는 좀 많았을 텐데 네. 아무쪼록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선님과 귀자문님도 좋은 날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박보검님도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구 창호행 수지행 출석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길 미리 인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방송 끝나고 수지행 어디 가시나요? 샤랄라 하네요 했는데 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아무 데도 안 가도 수쟁권은 항상 또 샤랄라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구창고행 남겨주셨는데 이거 네. 제가 그 SNS에 운동하다가 사진 봤어요. 찍어서 올렸거든요. 제가 얼굴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누래졌지만 몸이 아직도 너무 하얘가지고 이거 이번 여름에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오, 정말요? 그래가지고 슬슬 태닝 준비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마찌빵님이 창호행 우리 사이에 무슨 인사를 하셨는데 네. 그래요. 인사를 나눠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항상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주님도 오셨고요. 여신님, 또 후리제아님도 창호수쟁커님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남겨주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정말 설이 다가오잖아요. 맞습니다. 음력이 지나면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와, 이게 사실 설 연휴 다가온다 했는데 막상 하루 남기게 되니까 뭔가 가슴이 좀 울먹울먹 거리고 네. 설레는 마음이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왜 부정 타는 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연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네, 다쪼아님도 오늘 아주 예. 고민되는 날이네요. 다 정리하고 다시 네. 새 판을 짜야 되나 그렇습니다. 남기셨어요. 아마 다쪼아님의 이 고민은 네.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제도 뭐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분명히 어제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고 우리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 더 내려가고 이러면 연휴 끝나고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요즘에 이 강한 기세를 보면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참 이 고민 다들 오늘 끝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즈케이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예. 치즈케이크님, 이렇게 또 글과 함께 투자금의 50% 네. 4년 동안 물려 있었던 우와. 대놓고 이제 정리를 하셨다고. 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 하네요라고 남기셨어요. 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손실을 많이 줄이고 수익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네. 아무쪼록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수익 크게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로즈님과 병주님, ESL님도 오셨네요. 네. 위에 보니까 해바라기님도 오셨고 권행님, 신중덕
선동 대장 맞달미님, 병옥님 등등 오늘 또 새로 인사 주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 출연자를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 진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더 많이 요청해 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ABC 가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HK 이노엔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노엔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을 보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종목 진단 요청이 많이 올라오질 않는 것 같아서 네.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오늘부터 조금씩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글 중에 고속도로 차가 많이 막힐 것 같다. 네. 명절하면 대민족의 대이동 또 이렇게 남기셨는데 상호 앵커님도 이제 또 본가 가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일은 제가 그 대학교 동기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일요일 저녁 전에 그 기차 타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 사실 제가 집이 대전 근처니까 멀지도 않은데 그 차 타고 내려가면 네. 명절에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 대중교통이 최고입니다, 진짜. 네, 그럼 상무님은 어디 가시나요, 혹시? 상무님 혹시 이번에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네, 저는 고향은 명절 다음 주에 가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는 용인으로 갑니다. 가까운 데로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래요, 맞아요. 그 연휴 때 너무 붐비다 보니까 오히려 연휴 전에 아니면 그 후에 그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가야 되는데요. 네. 연휴도 있는데 내일 무슨 날이게요? 네, 저는 별로 탐탁치 않은 날이긴 한데 발렌타인데이 아주 달콤한 날이잖아요. 네,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왜 그런 슬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신청해주신 분이 ABC 가나예요. 그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ABC 가나님의 종목으로 가는군요. 네, 종목명은 HK 이노엔이고요. 예. 매수가는 56,5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HK 이노엔 주가 흐름과 함께 또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지 상무님 봐주시죠. 네, HK 이노엔 지금 한국콜마의 이 자회사죠. 한국콜마 지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제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한국콜마에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HK 이노엔 매출액이 사실은 좀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계속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도 5, 600억 정도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다가 금년에는 그래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좀 더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 K캡, HK 이노엔의 이 치료제죠. 이 제품인 이 K캡의 국내외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있었고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이 일정 부분에도 뭐 등락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조금씩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도 5월 달에 국내 증시 반등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큰 어려움 없이 이평선 정배열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예쁜 차트죠.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우상향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차트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좀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가와 현재 주가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껏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K 이노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도 우상향 잘 되고 있으면서 수급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상향을 이뤄간다. 그래서 56,500원 목표가 매수가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종목 HK 이노엔이었습니다. 매수가보다는 확실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벨라님이 이노엔은 K캐정이 진짜 좋아요라고 예. 남기셨는데요. 또 HK 이노엔 하면 컨디션 있잖아요. 저는 컨디션 좋더라고요. 수치 해소가 네. 참 중요하죠. 아마 그 HK 이노엔의 제품을 많이들 이용해 보셨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도 높을 텐데 네. 아무쪼록 더 윗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오, 그런데 갑자기 이 종목 진단 요청이 왜 이렇게 밀도 있게 그렇죠. 오는 거죠? 네.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첫 번째 종목 진단 전에 네. 저희가 오늘 좀 뜸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갑자기 쭉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다양하죠. 네. 유진기업의 그 일진파워 원전도 있고요. 퓨처캠, 제약바이오의 SK 오션플랜트, 이 신재생에다가 파마리서치, 미용의료기기. 와, 이거 뭐 여러 군데에서 다 들어오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똘리님 오랜만이고요. 별빛의 속삭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카야마치빵님의 이 한마디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한마디네요. 수치행 술을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는데 네. 못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그렇죠. 이슬만 먹고 살잖아요. 네. 이슬이. 네. 자, 또네일님 안녕하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투 기원합니다. 모비스 갖고 계시는데요. 신규 매수 최근에 하셨나봐요. 네.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차나핑님이 네. 병원에서 오늘은 한가하네 하면 갑자기 환자가 줄지어서 들어온다고 지금도 그래요? 오늘 종목 안 들어오네 했더니 예. 종목이 줄지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참 호랑이도 제 말하면 그런 거죠. 자, 차라핑님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설 연휴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주 또 기운 받을 수 있게끔 활기차게 인사들 주시면서 한 번씩 다 새로 얼굴 비춰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그래요. 벌써 두 번이나 나온 종목이 있네요. 요즘에 유진 로봇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요. 유진 기업입니다. 자, 매수 가격 최영희영희님의 가격은 7,100원이고요. 아이고, 이 10% 비중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까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5,000원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최근에는 그 3,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5,000원 가까이 수직 상승이 나오고 있죠. 7,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한 7년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해피님의 유진기업은 5,000원이 넘네요. 이분도 몇 년이 된 겁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5% 비중이신데요. 매수가 가까이 올라오네요. 더 보유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상무님, 유진기업입니다. 두 분 다 매수하신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3,000원까지 쭉쭉 빠졌던 종목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매수가가 안 됐습니다. 한 분은 게다가 매수 가격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거든요. 유진기업,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네, 유진기업 저도 사실 좀 전에 매수가를 좀 살펴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이때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건설도 상당히 좀 잘 됐죠. 유진기업의 원래 본업은 최근 들어선 유진기업에 있는 로봇 자회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지만 이 당시를 살펴보면 유진기업은 레미콘의 자동 레미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유진 레미콘으로 상당히 좀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 경기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집값도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다가 그 이후에는 건설 경기, 시멘트, 레미콘 다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아래쪽에서 좀 많이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주가 사실 3,000원 초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다가 올라가도 4,000원이 채 사실은 되기 힘든 그런 박스권 안의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레미콘이 굉장히 잘 팔렸느냐? 레미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좋았느냐? 사실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도 1조 3천억, 1조 4천억 이 정도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유진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로봇 자회사에서 로봇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 기대감들을 좀 가지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11.45%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사실 주가는 3,400원, 3,500원 정도가 저점이었는데요. 이때부터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4,000원, 거의 5,000원까지 5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했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 많이 가지면서 거래량도 사실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좀 더 상승이 좀 가능한데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갔다라는 점은 중간에 일정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었지만 중간에 음봉 나온 날들이 몇 번 있었죠. 음봉 나온 날들도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한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날들도 좀 있었고요. 음봉을 좀 길게 내는 날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좀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유진 기업을 상승시킨 테마가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감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죠. LG전자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LG도 로봇이었고요. 현대차도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에 대한 한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매출액도 나오고 기대감 가지고 이 단순하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뭐 이런 중간에 음봉 나왔던 날들처럼 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7,000원까지는 그래도 뭐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7,0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5, 6,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만 4,400원 선까지 오르면서 18만 전자에 등극했고요. 현재도 2.3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89만 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5% 넘게 급등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99,900원 선까지 터치한 뒤에 현재 10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증시 활황과 더불어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모멘텀 속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8% 넘는 급등세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시 활황에 더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스페이스X까지 모멘텀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 상무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1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며칠 전에도 사실 미래에셋증권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이 급등이 나오는 날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2월 3일에도 28%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1월 29일에도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1월 23일에도 13%. 이게 급등 나오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날마다 사실은 다 차트상으로는 좀 부담이었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좀 빨리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은행주 다 좀 심심한 종목이었어요. 작년 25년도 4월달 주가를 보면 1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5월부터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때에도 2만원대, 사실 2만원대 초반에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금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63,000원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7배, 8배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상승한 건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좋아요. 증권주들 많이 상승을 했죠. 오늘 미래에셋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증권업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죠.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고 실적도 잘 나오고 당분간 보면 지수도 더 올라갈 것 같고 거래대금도 계속적으로 잘 나올 것 같고 실적이 그럼 더 좋다라는 얘기죠.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이 지분이 얼마나 될지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단순히 스페이스X로만 묶였다 그러면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가격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을 때에는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본업인 증권업 자체, 증권 섹터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상승을 좀 더 가파르고 좀 더 강하게 좀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음봉 나왔던 날들이 몇 번 있었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중간중간에는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 모습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6년도를 봤을 때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이 있고요. 배당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고요. 증권주들 실적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증권주들 금년에 하반기까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미래에셋증권, 증권가의 목표치도 계속해서 높아져만 갑니다. 실제로 또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상무님께서 해주셨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최고치 랠리의 수혜주로 뽑히고 있죠. 증권주, 네. 배당 매력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기대되네요. 네, 그동안은 그 미래에셋증권이 유독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와, 오늘은 정말 증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전부 무더기 급등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하루입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로 가볼 텐데요. 라인코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분석 요청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죠? 종목을 아직 안 올리신 것 같아서 네. 그 종목이 궁금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 그 비중까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렇게 또 명절 다가오는데 네. 창호 앵커님 본가 가실 때 뭐 타고 가세요? 저 이번에 기차요. 기차 타고 가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KTX. 제가 지금 네. 약간 빌드업하고 있었어요. 이 설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밑밥 깔고 있었는데. 정말 설계 제 대장이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예.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셔야죠. 맞다. 네. 이번에 취소하고요. 고속버스 딱 예매를 해놓을게요. 천일고속 좀 타고 가주세요. 네. 미안님이 걱정하고 계시네요. 아니, 싱싱 진짜. 달리는 날이 언제인지. 보통은 버스 타면은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네. 요즘에 그 버스 전용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엄청 정확하던데요. 정말 정확해요. 네. 진짜 웬만하면 기차 뺨칠 정도로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죠. 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시니까. 네. 어쨌든 고속버스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등이나 뭐 프리미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 타면 네. 진짜 편합니다. 자리가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네. 제가 빌드업을 눈치를 못 채가지고 참 요즘에 눈치가 더 필요한 세상인데 말이죠. 자, 하대리님, 앵커님들, 토마토 가족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NT를 보내주셨고요. 김경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한번 가볼 텐데요. 네. 제가 또 빌드업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연휴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연휴는 아니죠. 그렇죠? 중국인들도 또 춘절을 맞아서 네. 대거 또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뭐가 잘 팔릴까요? 명동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화장품들을 그냥 쓸어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 대표주죠. 네. LG 생활건강 가볼게요. JHJ님의 매수가 31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화장품주가 K뷰티 열풍 속에서도 기존의 대형주들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매수가까지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LG 생활건강에는 언제쯤 빛이 드는 걸까요? 상무님, LG 생활건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LG 생활건강이 좀 가슴 아프죠. 화장품주 중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습들을 LG 생활건강에서는 받지를 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게 아모레퍼시픽은 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아모레퍼시픽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이런 박스권 보유주다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아모레퍼시픽까지 가버리면 사실 누군가 같이 힘든 사람이 옆에 한 명 같이 있으면 좀 힘이 덜 들죠.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비슷한 모습들로 좀 가고 있다가 아모레퍼시픽은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LG생활건강은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물론 최근 들어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동 얘기를 주셨었는데 화장품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이전에 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왔고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올 때에는 면세점과 명동에서 화장품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구매하면서 팔렸던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이 고급 화장품들, 이런 화장품들이 잘 팔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 화장품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저가 화장품들, 가격이 싼데요. 품질은 좋습니다.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국내에서 해외 유통망을 갖춘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 브랜드, 설화수라든지 후 같은 이런 브랜드를 가졌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모레퍼시픽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다른 화장품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좀 앞서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한 1년 넘게 좀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호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LG생활건강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했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주가의 상승이 좀 덜 했지만, LG생활건강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중소형 브랜드의 LG생활건강이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매출액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6조 원 이상의 매출액은 26년도에 충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단에 있어서도 손실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아직 주가의 급등까지는 나타나진 못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수급상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속도감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감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0만 원 부근에서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2차적으로는 32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짧게 보신다라면은 목표 가격을 32만 원, 조금 더 길게 보시면 32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입니다.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LG생활건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님도 네. 친구분이 LG생활건강 갖고 계셨었는데 네. 너무 안 가서 속상해하셨다라고 그렇습니다. 남기셨네요. 2,500만 원, 250이 아닐까 싶은데 250까지 간 적 있나요? 2,500만 원을 네. 버리셨다. 그리고 매도를 하셨다. 손실을 네. 봤다는 얘기예요. 네. 아이고, 정말 LG생활건강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사실 LG생활건강이 고점 찍고 이렇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고점 찍은 그 순간까지는 10몇 년, 20년 정도인가요? 정말 계속 안 쉬고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굳건했죠. 그러니까요. LG생건이 이렇게까지 빠질 거는 이 빠지면 안 되니까 보이는 거지. 예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겠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별빛의 속삭이님 기차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차가 발차가 손차가 귀가 차갑고 발이 네. 차갑고 손이 차갑고 수족 냉증.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카야마님의 채팅방이 추워졌다. 네. 스스로 인지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역시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그 관점을 냉철하세요. 갖고 네. 정확히 스스로도 평가를 해주시네요. 별빛님이 이래서 수익을 잘 보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냉정한 거죠. 네, 은호기님도 오셨고요. 예. 풀빌 나가는 백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JJJ님 상담 감사합니다. 감사검사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네요. 2,500을 손실을 보셨다고. 아유, 참 이렇게 좀 어려움이 특정 종목마다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종목에서는 새로운 수익의 기회가 열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다주아님 SK텔레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아까 제가 빌드업을 했는데 창원커님이 그렇군요. 빌드업을 이거 무너뜨렸던 종목이죠. 제가 그럼 이어가 볼게요. 네. 살려보겠습니다. 김미양님의 종목이고요. 천일고속입니다.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난해 그 가을쯤이었나요? 천일고속과 그 동양고속. 정말 1000일 동안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상한가를 도대체 몇 번을 간 네. 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보세요. 지금 3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정말 단기간에 폭주를 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역시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급락이 동반됩니다. 그 뒤로는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요. 지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 그리고 딱 저 긴 이평선에 딱 걸쳐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버티고 또 올라갈지 아니면 이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33만 6천 원에 20%거든요. 이 천일고속이 다시 싱싱 달리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상무님 어떤가요? 네, 천일고속이
자산주로 사실 주목을 좀 받았었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3만 원대였던 주가가 5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 당시에 실적을 보면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매출액도 그대로예요. 400억대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 적자도 50억대의 영업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순손실도 한 4, 50억 정도 계속적으로 나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개발 기대감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상한가를 여러 번 기록하다가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고 횡보하거나 아니면 일부 조금씩 더 조정을 받을 때 이 당시에 대한 움직임, 이 당시에서 향후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산이 주목을 다시 한번 받는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언제 주목을 받을지가 모르죠. 그리고 천일고속은 지금 살펴보면 지분율, 그러니까 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85.74%거든요. 자사주도 일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채 10%가 되지가 않거든요. 10%도 채 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하면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 세력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매수가 좀 들어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지가 좀 않거든요.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도 급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또 상당히 적은 물량만 팔아도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굉장히 적은 유통 물량으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조금씩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차트상으로도 61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121선까지 또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대 약간 하회할 수도 있는 차트상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량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자산주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목을 좀 받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올라갈 때에 또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5,500포인트대 중반, 5,600을 또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에는 자산주의 인기가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지수가 좀 횡보를 하거나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변동성이 좀 커져 있을 때는 자산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주가 다시 주목을 받는 그 시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한 예상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9% 오르면서 현재는 24,500원이고요. 그리고 천일고속같이 자산으로 부각된 종목들도 언급해드렸는데 이 삼표시메트도 최근에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현재 1% 오르면서 14,125원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우리기술이 있습니다. 원전으로 부각되는 종목인데 많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숨을 고르네요. 7% 내려오는 모습. 현재 12,560원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좀 쉬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제주반도체 2.9% 상승이고요. 45,9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까요? 현대 ADM 임상 모멘텀에 따라서 수급이 좀 상당히 쏠리는군요. 오늘 상한가까지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옵니다. 현재는 7,380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종목을 챙겨볼 텐데 반도체주로 가보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45,900원까지 오늘 또 다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 크게 쉬어가는 모습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상무님,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또다시 기록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제주반도체는 이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팹리스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가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어찌됐든 좀 탄탄한 그런 매출액과 이익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1,500억 내외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 작년, 사실 24년도가 좀 적게 났었죠. 한 100억 미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이후에 재고 관리가 좀 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악재를 받으면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5년도부터는 다시 영업이익단이 200억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IoT라든지 5G라든지 자동차, 모바일 이쪽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향후에 대한 움직임들은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좀 사실 국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실적 호주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12월 달엔 2만 원 아래에 있었던 주가인데 지금 4만 원대 중반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나타났었던 이런 변동성 같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폭도 큽니다만 조정이 크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밝혀주셨네요. 네, 이렇게 반도체 전망이 계속해서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또 지금 다쪼아님은 가자, 제주도의 힘, 부산의 힘, 예. 설세고 우상향 가자 남기셨어요. 각 지역을 좀 대표하는 그 기업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제주의 제주반도체, 부산의 리노공업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자, 야옹이 날다님 지각 출석하셨네요. 지각 크게 늦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두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야옹이 날다님도 행복하고 또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설날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수깔님도 오셨고요. 감사감사님도 오셨네요. 아주 핑크색의 예쁜 하트 이모티콘을 3개나 남겨주셨는데 선물 같은 이 기운 저희가 바로 흡수해 볼게요.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정우님 대한광통신 종목 진단 요청 왔고요. 빠다님의 신성 ENG도 체크가 됩니다. 오랜만에 성광밴드 조선 기자재도 그러네요. 나와 있군요. 네, 조이 엄마님의 YC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HC님의 종목이고요. SK 오션플랜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매수 가격은 18,950원입니다.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20% 비중인데 주가가 참 좀 답답합니다. 바닥권에서 잘 안 움직이네요. 18,070원 현재 주가인데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쯤 SK 오션플랜트가 주가 반응이 제대로 나와줄까요?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아주 급등을 했는데 이쪽은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SK 오션플랜트도 슬슬 움직일 때 안 됐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SK 오션플랜트 이전에 삼강 M&T라는 기업이었죠. 그러다가 SK 에코플랜트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SK 오션플랜트로 좀 바꿨습니다. 분명히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가 좋아야 되거든요. 매출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25년도 매출액이 한 9천억 원대, 영업이익도 한 6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면서 상당히 좋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낮아요. SK 오션플랜트 그러면 이 업종이 좀 안 좋냐라는 부분 봤을 때 플랜트도 하고 있고요, 크레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함정과의 함정과의 그 계약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선 쪽까지도 얽히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이 지금 SK 오션플랜트를 매각을 좀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매각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원활하게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매각 관련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정도에서 사실은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앞으로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단기적 박스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M&A도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좀 더 큰 곳으로 인수가 됐을 때 시너지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좀 보신다라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이쪽은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오션플랜트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상무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연휴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도와주신 출연자를 보내드렸고요. 네. 자, 다시 유튜브로 가볼까요? 미래님, 상호수주행 반갑습니다. 오늘 손주 우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중학생이 되는군요. 이거 좀 손주분이 많이 어느새 커가는 걸 바로 네.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어도 말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 중학생 때 말 안 들으셨나 보다. 아니, 저는 진짜 사춘기 거의 없이 지나갔거든요.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사춘기가 와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시기가 옛날보다 빨라졌답니다. 사실 남녀 차이도 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저 때는 보통 남자애들이 중2병이라 그러죠? 중2나 중3 정도 때 사춘기 많이 왔거든요? 여자친구들은 한 초등학교 후반에 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그게 앞당겨졌대요. 그래서 일찍 속 썩이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네. 지식인을 되돌아보는 게 약간의 그 네.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오모 나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중2병에 한참 단단히 걸렸었더라고요. 저는 그거 돌아볼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면 너무 재미있으실 겁니다. 10년 전쯤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요? 네. 갑자기 저는 쓴 게 기억이 안 나지만 왠지 벌써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한번 봐보세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 제발 잘했어야지 이 한마디 던져주고 싶네요. 그리고 예. 지금 또 많은 분들 독종 미리 반겨주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네. 독종 전문가를 빨리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후반부를 빛내주실 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벌써 진단 요청 좀 많이 올라오네요. 네. 티움바이오 올려주신 SKK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션플랜트에 대한 얘기 카야마님 한 번 더 보태주셨고. 네,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매수 가능한지 문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예. 전화와 함께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 유튜브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영님께서 약간 변주를 주셨군요. 독종이 아니라 독뱀. 독뱀은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독 있는 뱀이 있으니까요. 독뱀. 이게 더 독한 느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엉뿔 심털. 엉덩이에 불나고 심장에 털날 털난다. 때까지. 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문을 열어보죠. LSH님의 종목입니다.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올랐던 바로 그 종목. 원익홀딩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매수 가격은요, 41,65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손절 타임은 놓친 듯한데요. 손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익홀딩스 5만원대까지 앞자리가 확인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어느새 조금씩 밀리면서 3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니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원익홀딩스입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원익홀딩스에 고점 찍고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4만원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걸 기다려야 될까요? 자, 지금 시총이 작년에 저점에서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불과 한 6, 7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특정 종목이 저점에서 보통 10배 가까이 단기간에 오른다 그러면,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우선 좀 쉬었다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끝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단기간에 이제 이 현재 종목의 악재는 단기간에 저점에서 5천에서 5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이게 이제 악재가 되겠죠. 현재 시총이 한 2조 7천억이니까, 그 5천 원대에는 2,700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몸무게가 10배 늘어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이긴 다소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에 이제 5천 원, 그러니까 8월 달 저점 대비해서 올라갈 때 주가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수급선이라 그러죠. 61선. 61선을 터치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다이렉트 올라왔단 말이에요. 5만 원까지.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주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물론 거래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다행인데, 수급선인 61선을 지금 건드리지 않습니까? 하방의 지지선을 계속 건드린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한번 또 이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탈 눌림 주고 바로 반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지금 반등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좀 흔들릴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월봉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이제 5개월선 지지 맥점이지 않습니까?
두 달 쉬었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번 달에 거래가 없이 밀렸기 때문에 뭐 거래 없이 밀린 종목군들은 이후에 이제 거래가 좀 실린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기적 반등 아니면 이번 달 말 아래 꼬리 지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만 원대는 20% 비중을 실을 구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구정 지나고 나서 그 반등을 준다 그러면 그 매수가 언저리예요. 거기서 일단 비중을 절반이나 줄이시고 그 이후에 주가를 좀 지켜보자는 얘기죠. 보통 10배 단계는 올랐다 그러면 기간 조정도 그만큼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반등 시에 우선은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4만 5천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차익을 했다가 우선 현재 구간에서는 한 5내지 10%에서 지지맥점은 얼마입니까? 이제 34,000원. 그러니까 어제 저점, 오늘 저점이에요. 요거 이탈한다고 하면 120에서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이탈하게 되면 일단 반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반등, 오늘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가 언저리에서 일단 절반 줄이시고, 추가 반등 들어온다면, 최고점의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45,000원, 뭐 6,000원에서 단기 차익하시고, 아마 지금 박스권 좀 횡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박스권 매매, 일부 물량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 매수가 우에서는 일단 절반 이상 현금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매수 가격부터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원익홀딩스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살펴봤는데요. 로봇주들 잘 갔는데 최근의 흐름은 참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갔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30%, 40%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네. 잘 대응하시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말태신님. 그래요. 삼성전자가 유독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도 삼성전자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옥이님의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위에 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요. 네. SK이노베이션도 있고 DB하이텍이나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은 좀 채팅창에 뭔가 한가한 분위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설 준비로 바쁘신가 봅니다 하면서 네. 정우님 남기셨고 또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와서 채팅이 조금 묻히는 것 같다라고도 그렇습니다. 남겨주시네요. 그리고 확실히 어제나 뭐 다른 날에 비해서 채팅창의 동접자 수가 조금 적어요. 네. 프리지아님도 그래서 오늘은 다들 어디 가셨나 잠들 주무시나 조용하네요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요. 미리 일찌감치 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휴가 쓰고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시고 특히 여행 가시는 분들 많죠. 역대 최고 많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도 오늘 미리 그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하늘인님의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장비 대표주입니다. PNT입니다. 매수 가격은 48,000원이고요. 20% 비중이죠. 매도 시기와 목표주가 좀 알려주세요. 자, PNT의 현재 가격이 5만 원 좀 넘습니다. 최근에는 57,500원까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죠. 뭐 최근 고점 대비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PNT 여기서 멈추는 건지 도약을 한다면 아주 시원하게 높아질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PNT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PNT 좀 봐주시죠. 자, PNT는 어차피 이제 2차 장비 관련주이면서 또 이제 그 장비주 중에서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었죠. 이제 영업 이익도 괜찮고 작년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올해는 다시 한번 영업 이익이 한 1,000억 이상 또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실적만 보더라도 좀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ESS도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자 강한 상승이 이제 저점에서 한 70% 정도 가까이 다이렉트로 오르고 나서 지금 매물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추세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작년 그 2025년도 2월달 고점하고 요 트렌드 상단이었죠. 지난 그 1월 말 2월 초. 요 트렌드에 걸린 겁니다. 중간 지지 맥점이 여기고 지난번에 지수 밀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안 나오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박스권 급등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달 말까지는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기술적 본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조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충분히 실 구간에서 쉬었다 움직여야 주가 좀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요 기업은 비중 유지하시고 가져가시는데, 이제 월봉 보시더라도 여기 장기 트렌드 상단에 딱 걸린 거예요. 월봉에서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5만 원 얼마였죠? 고점이 5만 7천 원, 8천 원? 그 6만 원대가 월봉에서는 장기 저항 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도 그 라인에서 이 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추세는 상단 저항이다. 월봉이 되었을 때. 다음 달에 아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6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PNT 같은 경우도 7만 원까지는 이제 매물 공백존이죠. 왜냐면 그 전에 2024년도에 그 7만 원 구간에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할 기회도 없이. 예, 그래서 일단 6만 원 돌파 시에는 한 7만 원까지 2차 목표 설정하시고 또 홀딩에 나가시고, 약간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약간 준기로 보시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그다음에 상승 파동 보게 되면 7만 원 전후가 상승 3파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네 보니까. 그래서 홀딩 하시고 이후에 주가 올라왔을 때 좀 단기성 물량이다가만 6만 원 2, 3천 원 보시고, 좀 준기로 보신다 그러면 상승 3파 구간이면서 월봉의 추세 저항선 돌파하는 그 시점인 한 7만 원 라인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증시 기상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대부분 섹터에 맑은 하늘을 예상했는데요. 특히나 산업재 섹터에는 상향 리포트가 16개 나오면서 뜨거운 날씨 전망이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시 상향 리포트가 14군데 나왔지만 하향 리포트까지 4개 나오면서 구름은 다소 끼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는 오늘 증권사에서 대부분 맑은 날씨를 예상했는데요. 4분기 일회성 비용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BTS의 월드 투어에 모멘텀을 크게 걸었습니다. BTS 월드 투어만으로도 실적의 레벨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번에 IBK 투자증권은 하이브의 목표가를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뭘 걱정해 곧 춘절인데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카지노가 역대급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외형과 함께 수익성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목표가는 3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가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셀트리온, 올해도 신제품의 고성장과 함께 CMO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고마진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하이브에 대해서 전략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이번에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전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증권가에서 다수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올해 BTS의 힘을 받아서 상승 여력은 충분한 걸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CNBC 방송에서 올해 이제 BTS 글로벌 콘서트 관련 일정 보도가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관심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행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BTS 콘서트가 이런 또 기사까지 내보냈고,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여행 검색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2,300%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팬들한테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서트를 통해서 국내 여행 관광객들도 많이 지금 유입될 것이고, 예. 그런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기사가 이제 오늘 주가 지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이 BTS, 하이브뿐만이 아니고 엔터 관련 종목군들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올해는 대부분 보게 되면, 놀자주 있죠. 게임주라든지 엔터 쪽, 여행 숙박업종,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집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예상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전후다 그런데 올해는 좀 예상하는 것이 5천억,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또 재료 부분에서도 중국하고 지금 우리 나라 이제 관계가 좀 많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한령
제재를 이제 해제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뭐 그 부분 아직 완전히 얘기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기대감도 동반한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최고가니까 그다음에 월봉에서는 전고점 라인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후에 눌림 주게 되면 뭐 35만 원 전후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BTS의 공연 계획을 미국에서도 이렇게 네. 전 세계에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BTS 갑자기 또 보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진. 저도 진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데 성격이 그렇게 털털할까요? 네, 완전 상남자, 진짜 최초남이죠. 사랑할 것 같습니다. 어머, 저희 뭐 정체성이 뭐 그런 그래서 아닙니다. 아직 결혼을 아니에요. 어쨌든 BTS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죠. 하이브 네. 나오니까 다쭈아님, 아싸, 하이브 55만 원 보고 있는데 남겨주셨고, 카야마님도 아까 또 하이브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남겨주셨죠. 엔터주에 대한 그 전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주가로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는 건 하이브인 것 같습니다. 주가에서도 계속 잘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감사님도 하이브 보고 있었다 남기셨네요. 네, 그리고 유나파파님 오셨습니다. 유나파파. 아이돌 중에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임유나. 네, 그렇죠. 소녀시대 유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카야마치빵님, 창호의 BTS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진 않고요. 이게 BTS 좀 좋아하는데 BTS보다 다른 걸그룹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최근 걸그룹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삼촌 팬이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네. 메타몽님, 결혼은 그런 영향은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겁니다. 창호행은 6세대 좋아하심. 6세대 네. 아이돌이 누가 있나요? 하이브가 5세대, 아이브가 5세대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친구들 그냥 저는 세대 구분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매력이 다른 거 아닐까요? 네. 자,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이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요.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카야코님께서 네. 보내주신 성광밴드입니다.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이죠. 31,500원에 20%.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 현재 주가는요, 34,900원입니다. 매수 가격에서부터 좀 올라와 있어요. 좀 숨을 고르나 싶다가 어느새 다시 고점 부근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6%가 올라가거든요. 견조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광밴드 전에 나왔었던 고점을 뚫고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성광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조선 기자재 쪽에 속하는 거 업종이죠. 예, 밸브 쪽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플랜트 쪽에도 이제 속합니다. 매출이 이제 조선하고 뭐 플랜트, 그리고 이제 뭐 두산 에너빌 또 원전 쪽에도 이제 납품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조선주가 작년에 고점 찍고 나서 최근에 이제 막 찌글찌글 하잖아요. 예, 찌글찌글 할 때 성광밴드 주가도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1월 달 저점 지고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 쪽에 작년까지는 조선주 수혜로 이제 주가 올라왔고 그렇다고 막 가파르게 막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는 삼성 E&A죠. 삼성 플랜트, 글로벌 뭐 선발 기업인데 삼성 E&A 주가 지금 차트 보시면 1월 달에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성광밴드가 1월 달에 저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조선주 영향 받았고 주가 좀 올라왔고 지금 1월부터는 이제 플랜트, 삼성 E&A 주가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쪽도 매출액 대비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E&A가 지금 5일선을 안 깨고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아마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오늘도 양보를 좀 올라서고 있는데 그대로 홀딩하시고 이후에 삼성 E&A 그 주가를 보시면서 일부 자금은 다수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 왜? 한 달 반 넘게 지금 삼성 E&A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구정 끝나고 나 한번 눌리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성강 E&A 같은 경우는 38,800원 작년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 라인까지 와서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누른다 그러면 한번 때렸다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조선주 움직일 때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뭐 상한가 아니면 급등해가지고 빵빵빵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니까 일부 자금은 약간 센스 있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월봉에서는 뭐 최고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2024년도, 2006년도 고점까지 와서 여기서는 좀 매물 소화가 좀 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작년 9월달 고점 38,000원, 뭐 39,000원, 뭐 4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거래 나오면. 예, 거기서 한번 끊어주셔도 되고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후에 매수가 3만 원만 안 깨면 삼성 E&A 주가 흐름을 같이 관찰하시면서 그 이상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왜 그러냐면 삼성 E&A 주가는 지금 월봉에서는 바닥권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기로 삼강밴드 같은 경우도 최고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동해서 움직인다라면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단기는 직전 고점 38,000원, 뭐 4만 원 구간에서 차익.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시 재매수. 중장기는 그 이상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광밴드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주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성광밴드에 참고해 보시죠. 네, 성광밴드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리 짧은 식빵님, 네. 덕산 네오룩스 신규 매수해도 괜찮은지 문의 주셨고요. 네, 아주 닉네임이 귀여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진철님도 새로 오셨는데 하나기술, 오. 2차전지 장비로 네. 보내주셨고 메타몽님은 현대 오토에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장은 좋은데 찌글찌글해요. 예. 하셨네요. 그리고 카야마 찐빵님이 아니고 온갖 유나님들을 다 윤활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아니 제가 모르던 유나가 이렇게 많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걸그룹 유나들 말고도 아나운서 유나, 미스코리아 유나, 배우 유나 다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유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었죠. 네. 아까 또 유나파파님이 그렇습니다. 등장하셔가지고 갑자기 유나로 도배가 됐습니다. 박보검님께서 이참에 수지도 많고 윤지도 많고 은지도 많고 그렇죠. 많아요. 실제로 그렇긴 해요. 예지도 많고. 네. 다행히 창호는 별로 없어요. 창호. 이창호 구단 바둑 잘 드시는 그분 말고는 창호가 별로 없죠. 그리고 토마토에는 유창호가 2명 있잖아요. 그 유창호 그렇죠. 교수님. 맞아요. 네. 지나가다 만나보면 흠칫흠칫하게 됩니다.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동명이인이 제가 살면서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리가 또 업데이트가 연기된다고 하고 이번에 또 조사 이야기까지 있었죠. 그러면 또 LG이노텍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송기나님의 매수가 27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LG이노텍 현재 구간에서 좀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가져가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애플이 주 초반까지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메가7 종목군 중에서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얻어맞을 자리에서 이제 에버코어의 AI 업데이트 지연설 때문에 어제 막 급락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도 이제 그거죠. 근데 AI가 업데이트가 이제 올 그 상반기, 올 한 중반 정도 일단 연기했다라고 지금 얘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플 주가가 안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번 조정 구간에서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근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먼저 밀었다는 얘기죠. 예. 선 반영되고 나서. 그래서 120에서 나이까지 왔고, 올해 전체 실적 본다 그러면 아직도 저평가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120에서 언저리, 이 정도 가격대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요. 월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주가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찌글찌글한데 우리가 이제 큰 흐름 본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역헤드형 숄더형 패턴이죠. 예? 이것도 약간 무덤형 패턴인데 예, 둥그스름하게 이런 식으로 무덤형 바가지 머리형 패턴이라고 제가 그러죠. 빼고 나서 V자로 올려놓고 나서 오른쪽 넥라인에서 예,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여기가 이제 무덤이니까 개인들 무덤이죠. 개미알기 만들고 터닝, V자 반등, 오른쪽 넥라인에서 좀 쉬었다가 여기서 이제 다음 달이나 뭐 4월 달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만큼 가는 거, 머리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기적 가치보다도 월봉의 좀 중기적인 흐름을 보시고 좀 꿀관이 났습니다.
뭐 실적도 올해 지금 완전히 턴 어라운드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실적 대비 저평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했잖아요. 2달 전에. 그죠? 여기서 계속 하고 나서 역연자로 하락 5%까지 장기 만들고 터닝 나오고, 그러니까 2022년도 3월달 고점 찍고 이 하락 트렌드를 장대 양봉으로 2달 전에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죠, 눌림. 요거 안 깨면 3월에도 또 N자로 반등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기로 보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은 또 단기로 또 보시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항상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근데 매수가 지금 27만 원이니까 정고점까지 올라온다는 본저이니까 이왕 매수하셨으니까 이건 단기보다도 지금 차트로 기술적으로 물린 거지 기업에 물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중기로 이제 하반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 뭐 최소 35만 원 이상까지 보여 나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짧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겠다.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AI 기술주가 좀 네.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흐름 좀 볼까요? 네.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현재도 와. 3%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5,600 찍을 기세예요. 아니,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쉬는 겁니까?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코스피를 이렇게 끌어올린 정말 1등 공신. 네. 와, 삼성전자는 역시 요즘에는 주인공이 확실히 많네요. 게다가 코스닥도 사실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네. 참 이러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되는 시간도 많이 안 남았는데 과연 연휴 앞두고 지금이라도 좀 팔아 놓을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치즈케이크님은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네. 정말 오랫동안 물려 계셨다라고도 남겨주셨고요. 네. 위에는 또 창우 앵커님의 이름 도산 안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이 거대한 이름을 저희가 넘길 뻔했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종목 진단 요청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리지아님 삼성전자 네. 언제 쉬냐 했더니 내일부터 5일간은 쉬겠네요. 그러네요. 강제로 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똘리님, 부러워요. LG야, 너도 가장 하셨는데, LG그룹주들도 요즘에는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손잡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종목을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기봉님의 종목인데요. 네. 독종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 가격 23,75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최근에 전고체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네. 28,7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좀 쉬는 듯 하다가 오늘은 다시 주요 이평선에서 뒤집어고 올라옵니다. 3% 상승 중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급등의 시작인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현재 지금 매수하셨던 이 구분 가격은 23,750원에 10%. 자, 이거 잘 잡은 건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잠깐 쉬다가 다시 또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1월 달에 그 전고체 배터리가 강력한 그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 연초에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테마가 이제 형성되면서 올랐던 그런 테마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서너 배 올랐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전고체는 이제 저점에서 한 100% 정도 올랐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미리 선취하시라고 데이터 매매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100% 올랐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이제 다른 테마 그리고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뭐 퀀텀 스케이프 뭐 이런 종목군들은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는 뭐 1달러에서 주가가 뭐 작년 그 여름에 불과 2, 3개월 만에 8달러 한 7, 8배 올랐습니다. 최근에 뭐 조정입니다만은 뭐 퀀텀 같은 경우도 한 4, 5배 올랐습니다. 거기에 반하면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100% 올랐으나 요게 이제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시총이 약간 큰 가운데서 다이렉트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 스페셜도 마찬가지고. 이 월봉 보시면은 여러분들 월봉 보실 때 요거 제가 이제 투자 팁을 드리는 건데 요때는 거래가 많이 터졌죠. 2023년도.
그죠? 그리고 장기 추세 유지하고 나서 터닝 포인트 나오는데 이 하락 트렌드를 1월 달에 장대 양봉으로 그냥 벗긴 게 아니죠.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가 1월 달에 거래를 보세요. 거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벗길 때는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불출하면서 원래 올라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거래량은 2023년도 요때보다도 뭐 10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 전고점을 장대형으로 벗겼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메이저들은 다 지고 있다니 물량을. 그러니까 이들 메이저들은 삼성전자가 뭐 100만 원 가던 지수가 뭐 7천 가던 상관없어요. 요거 들고 가서 몇 년 들고 가지고 거기서 큰 수익 내버리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직 메이저들이 물량 턴 건 없다. 근데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1월 달에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막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리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안 주죠. 그래서 만약에 준기로 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매수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 달도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더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주가 하락이 아니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에너지 충전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만약에 하신 분들은 뭐 현재 가격에서 아니면 그 하단까지 눌림 준다 그러면 작년에 제 얘기 듣고 못 사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매수죠. 그다음에 이제 한 10%다 그러면 여기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봇이 차가운 머리도 중요합니다. 머리도 중요합니다만은 뜨거운 가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에 들어간 전고체 배터리. 그죠? 내사 상태에 있으신 분들 심장만 뛰어도 그거는 뭐 계속 살아있는 거죠. 내사 상태로. 근데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건 사망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는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중기적으로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홀딩 관점으로 이야기 보내주셨네요. 네, 레이크 계속 봐야겠군. 다쭈아님 남겨주셨고요. 오, 유나파파님. 우와. 제 딸 이름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간호학과 합격했어요.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멋진 간호학도가 되시겠네요. 네. 정말 든든한 따님 두셔가지고 아주 수익을 많이 챙기시든 안 챙기시든 마음만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오셨는데요. 합격을 리얼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따님께 수익까지 확실히 보신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분명히 좋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라고 카야마 찐빵님 덕담 남겨주고 계시고요. 아주 분위기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최자선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바로 그 종목이고요. 네. 박상욱님, LVMC 홀딩스 요청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타몽님의 종목인데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매수가 45만 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장은 좋은데 찌글찌글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대 오토에버 또 아틀라스 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고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죠. 현대 오토에버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우상향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 현대 오토에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미리 이제 저점에서 그 선취를 하셔야죠. 뭐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수 올라가니까 장은 좋다라고 좀 표현하시는데 시장은 찌릿찌릿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뭐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 연목고래 그 두 마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좀 월등히 많았잖아요. 아침에 하락이 650개, 지수는 플러스인데 상승 고작 200개. 이 시장에 여러분들 속살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코스닥도 하락이 1,400개, 지금 상승이 3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도 뭐 전체 지수 대비 한 70% 끌어올렸고 하이닉스하고 오늘도 원래 그 마이너스인데 3전 때문에 지금 플러스거든요. 다른 종목은 찌글찌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 매매는 저점에서 미리 선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다이렉트 1월 달에 100% 올렸거든요. 가벼운 종목입니까? 이게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쉬었다가 지금 움직인다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이 친구도 지금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일봉에서는 지금 현대차하고 뭐 기아차, 모형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1월 달에 이제 오른 만큼 지금 기술적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 아니면 뭐 2월 말 다음 주 이후에 좀 기적 반등을 한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이 기업도 뭐 10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는 그 자리가 53만 원 4천 원이 2001년도부터 이어오는 요 장기 트렌드 상단이라는 얘기죠. 예, 이 트렌드 상단. 정확히 요것도 이제 이태리 장인 패턴이에요. 그죠? 여기 고점 찍고 예, 찌글찌글. 중간에 요 레인지 상단까지 여기까지 하단까지 왔다 여기서 또 윗꼬리 쥐고 찌글찌글. 1월 달에 또 여기가 딱 고점. 이태리 장인 패턴. 찌글찌글. 그죠? 아주 애매한 자리란 말이에요. 저점에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시는데 돌파 또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이번 달까지 실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이게 쉬었다가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안 나오면. 왜? 1월 달에 얘는 또 거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신고가 이루어가면서. 이번 달은 1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5분의 1밖에 안 나왔죠. 3월 달도 거래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물량 늘리지 마시고 45만 원이요. 물리가격이 아니고요. 예, 좀 그대로 보유하시는데 대신 현대차 같이 보전 얘기고 만약에 그 50만 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신고가격이 나오는데요. 50만 원까지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윗꼬리지고 음봉으로 낼름하고 또 밀어버리면 좀 더 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지점은 약간 주가 지금 많이 오른 게 이것도 약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약간 박스권 매매, 약간 탄력적으로 한번 챙겨놓고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다음 달에 또 월봉에서 거래가 나올지 여부는 3월 한 첫째 주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 절반 정도는 50만 원 윗선까지 눌러준다 그러면 한번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나가는 전략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살펴드렸습니다. 참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메타몽님의 고민, 이 점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LS 네. 일렉트릭에 대해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지윤님이 남겨주셨고요. 일렉트릭 아주 흐름 좋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배마경님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문의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지윤님께서도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네. LS 일렉트릭 2번 보내주신 거군요. 자, 그리고, 우리 유나파파님께서 따님이 간호학과 신입생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관련된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많이 좀 좋은 간호사가 되기를 응원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에 대해서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하죠. 네, 시간이 이번에는 좀 더 전화로 남아있습니다. 주셨어요. 예. 이 종목은 또 KMW인데요. 네. 뒷번호 6623번님의 매수가는 4만 원입니다. 아이고. 네, 비중도 15%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KMW 현재가가 18,510원이죠. 4만 원이면 정말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겁니다. KMW는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보유하셨으니까 손절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버티면 좀 괜찮아질지 김홍만 전문가님, KMW는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제 공개 방송을 작년에 이제 들으셨던 우리 그 306 패밀리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2차 전지 포함해가지고 그 5G 관련주들 뭐 KMW 포함해서 뭐 RF, HIC, 뭐 이노와이어, 뭐 기타 등등, 뭐 솔리드. 예, 작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점에서 막 밀었을 때 2차 전지와 더불어가지고 여기서 손절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3대가 통곡하고 3대가 후회하고 죽어서 천국 못 간다. 저점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KMW. 그 당시에 7,000원에서 지금 100% 넘게 올라왔는데 얘도 올라왔고 솔리드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RF, HIC 같은 경우 한 5배 올라왔죠. 5G 관련주. 서진 시스템, 뭐 HFR, 기타 등등.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매매예요. 1년 지나가니까 엄청 올라왔죠. 관련 기업들. 근데 KMW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월봉 보시면은 최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최고점 올라오면 9만 원이죠. 거의 89,500원. 그죠?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상태죠. 독종 곱하기 50. 예. 절대 이거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버텨주셨으니까 많이 물렸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청자님한테 버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제 데이터에 그게 나오거든요. 5G 관련 종목군들도. 예. 지금까지 오른 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지.
그러니까 저는 여유가 되시면 지금 15%니까 장기 또 물려졌고 한 5% 추가를 해버리세요. 5% 추가하셔가지고 김봉만이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한 5% 추가하셔가지고 매수가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독종 쉼터 엉뿔 곱하기 얘는 10 홀딩 중기로 3만 원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독종 쉼털 엉뿔 곱하기 10이라고 하셨습니다. 쭉 끌고 가시면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구간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김목만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참, 종목 진단 많이 도와드렸는데, 네. 오늘 이 랭킹쇼를 마치면서도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설 특집 방송이 이번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바로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이름부터 아주 멋집니다. 적토마를 잡아라! 라고 해서 김민준 전문가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 80분간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투자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설 특집 적토마를 잡아라. 내일 오전 8시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1시간 반 동안 봐드렸지만 여기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오늘 밤에 2시간 동안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이쪽 전화번호로 종목 진단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스터 진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